인터넷이나 SNS에서 흔히 보는 플라스틱 병 재활용 꿀팁. 다 쓴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 새싹이나 어린 식물 위에 덮어주는 방법. 다들 한 번쯤은 보셨거나 직접 해보셨을 겁니다. 습도를 유지해주고 작은 온실 효과를 내서 식물이 더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만약 이 친환경적이고 기발해 보이는 방법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식물을 천천히 고문하고 죽이는 함정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플라스틱 병으로 식물을 덮어주는 것이 최악의 선택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과학적 이유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당장 베란다로 달려가 페트병을 치우고 싶어지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사람들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분명 좋은 의도였습니다. 식물, 특히 어린 묘목이나 이제 막 삽목한 가지들은 높은 습도와 안정적인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아기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싼 전문 장비 대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 미니 온실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투명한 플라스틱을 통해 빛은 들어오게 하면서 내부의 습기와 온도는 가두어 식물의 초기 성장을 돕는다는 아주 그럴듯한 논리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가둔다는 개념 속에 식물을 죽음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식물도 우리처럼 숨을 쉬어야 하는 생명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한 것이죠.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환기 부족입니다. 식물은 단순히 물과 빛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잎의 뒷면에 있는 수많은 작은 구멍, 즉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광합성을 하죠. 그리고 밤에는 우리처럼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호흡작용도 합니다. 그런데 뚜껑까지 닫힌 플라스틱 병으로 식물을 완벽하게 밀폐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사람에게 비닐봉지를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신선한 공기의 유입과 내부의 오래된 공기 배출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처음에는 내부의 이산화탄소를 모두 소모해버려서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고, 밤에는 자신이 내뿜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아져 오히려 식물 자체에 독이 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국 식물은 신선한 공기가 부족해 서서히 질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성껏 씌워준 플라스틱 병 안에서 식물이 시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환기 부족과 직결되는 과도한 습도입니다. 플라스틱 병이 미니 온실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절이 불가능한 온실이라는 점입니다.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인해 잎에서 나온 수증기와 흙에서 증발한 수분이 플라스틱 병 안에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이 수분은 갈 곳이 없어 병 안쪽에 물방울로 맺히고 다시 흙으로 떨어지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결국 내부는 거의 100%에 가까운 습도로 유지되죠. 이렇게 축축하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환경은 식물이 가장 싫어하는 환경이자 온갖 종류의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식물을 위해 만든 습도 높은 환경이 실제로는 식물을 병들게 하는 병원균들의 파티장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뽀송뽀송해야 할 잎이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잎이 무르고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과도한 습도가 만들어내는 끔찍한 결과물, 바로 곰팡이와 흰가루병입니다. 플라스틱 병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나요? 아마 흙 표면에 거미줄 같은 하얀 곰팡이가 피어 있거나 식물잎에 밀가루를 뿌린 듯한 흰가루병이 생긴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고온다습한 밀폐 공간은 곰팡이 포자가 발화하고 번식하기 위한 최적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이 곰팡이들은 흙의 양분을 빼앗아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심한 경우 식물 전체를 뒤덮어 광합성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흰가루병은 한번 발생하면 주변의 다른 건강한 식물들에게까지 빠르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덮개를 씌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식물을 온갖 병원균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건강한 식물도 이런 환경에서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땅속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뿌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뿌리 썩음입니다. 플라스틱 병 안에서 응결된 물방울은 계속해서 흙으로 떨어지고 흙은 마를 틈 없이 항상 흠뻑 젖어 있게 됩니다. 식물 뿌리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흙 입자 사이의 공기층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죠. 하지만 흙이 물로 가득 차 질퍽한 상태가 되면 공기층이 사라지고 뿌리는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은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들 뿐입니다. 이 세균들이 산소 부족으로 약해진 뿌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뿌리가 검게 변하고 물러 썩어버리는 현상이 바로 뿌리 썩음입니다. 지상부의 잎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땅속에서 뿌리가 썩고 있다면 그 식물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식물은 물을 흡수할 능력을 완전히 잃고 시들어 죽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이산화탄소 고갈입니다. 앞서 환기 부족을 언급했지만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의 주식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하고 그 결과물로 자신의 몸을 만들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합니다. 즉,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식물은 밥을 굶는 것과 같습니다. 밀폐된 플라스틱 병 안에 이산화탄소 양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식물은 빛이 있는 동안 순식간에 병 안의 모든 이산화탄소를 소모해버립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되죠. 밥을 먹지 못하니 성장은 당연히 멈추고 오히려 저장해둔 양분을 소모하며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식물은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신선한 이산화탄소의 지속적인 공급 없이는 식물은 절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낮 동안 이산화탄소가 고갈된다면 밤에는 또 다른 가스 불균형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역전 현상입니다. 식물은 빛이 없는 밤에는 광합성을 멈추고 우리와 똑같이 호흡을 합니다. 즉,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물이 밤새도록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병 내부는 산소는 부족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식물도 생명 활동을 위해 적정 수준의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산소와 독성 수준으로 높아진 이산화탄소 환경 속에서 식물은 제대로 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낮에는 이산화탄소 부족으로 굶주리고 밤에는 이산화탄소 과잉과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는 악순환이 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식물이 건강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일곱 번째 위험은 바로 과열 문제입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은 햇빛을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들어온 빛 에너지는 내부의 공기와 흙을 두고 열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이 열은 공기 중으로 자연스럽게 흩어지지만 밀폐된 플라스틱 병 안에서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닐하우스의 원리, 즉 온실 효과입니다. 문제는 플라스틱 병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는 온도가 제어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햇볕이 강한 날에는 병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수십 도 이상 높아져 찜통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뜨거운 오븐 안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잎은 타들어가고 뿌리는 손상되며 식물의 세포 조직은 완전히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보호해 주려던 행동이 오히려 식물을 삶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온실 효과와 더불어 또 다른 빛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빛의 왜곡과 돋보기 효과입니다. 플라스틱 병의 표면은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고 굴곡이 있습니다. 이 굴곡은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해서 햇빛을 한 점으로 모으는 돋보기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된 강한 빛은 식물의 잎에 직접 닿아 특정 부위를 까맣게 태워버리는 선번 현상을 유발합니다. 또한 플라스틱 병 안쪽에 맺힌 물방울 하나하나가 작은 돋보기가 되어 잎을 태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플라스틱 자체가 빛의 파장을 미세하게 왜곡시켜 식물이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특정 파장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식물은 충분한 빛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화상을 입거나 영양 불균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 문제는 식물이 겪게 될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충격기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 플라스틱 병을 제거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식물이 충분히 자랐으니 바깥 세상에 적응시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병을 치우는 순간 식물은 극심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 거의 100%에 가까운 습도와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환경에만 적응해왔던 식물이 갑자기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실 속 화초를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에 던져놓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은 급격한 습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잎을 통해 수분을 너무 빨리 빼앗겨 순식간에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약하게 자란 줄기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쇼크를 이겨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호가 오히려 독이 되어 식물의 자생력을 완전히 잃게 만든 것입니다. 10번째, 플라스틱 병 안에서 자란 식물은 겉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은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웃자람이라고 불리는 연약한 성장 때문입니다. 식물은 안정적이고 자극이 없는 환경에서는 굳이 튼튼하게 자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줄기를 굵게 만들 필요도 없고 건조함에 대비해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위로만 빛을 향해서만 힘없이 길게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자란 식물은 줄기는 가늘고 마디 사이는 비정상적으로 길며 잎은 얇고 연약합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병충해에도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플라스틱 병이라는 과잉보호 환경이 식물을 강인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는 마마보이 식물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환기가 안 되고 습한 환경이 곰팡이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해충들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식물 키우는 분들의 공공의 적인 뿌리파리나 응애 같은 해충들은 이런 환경을 정말 사랑합니다. 축축한 흙은 뿌리파리가 알을 낳고 유충기 자라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플라스틱 병은 이들이 외부의 천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번식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바람이 통하지 않아 건조에 약한 응애 같은 해충들도 방해받지 않고 식물의 즙을 빨아먹으며 개체 수를 늘려갑니다. 여러분이 병을 열어 확인했을 때는 이미 수많은 해충들이 식물을 점령하고 난 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식물은 병원균의 공격에 더해 해충들의 흡혈 공격까지 받으며
2중, 3중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물 주기의 어려움입니다. 플라스틱 병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물을 주시나요? 대부분은 병을 살짝 들어 흙에 물을 주거나 병 위로 물을 부어 흙으로 흘러 들어가게 할 겁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병을 들어서 물을 주는 경우 정확한 양을 조절하기 어렵고 흙이 얼마나 젖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과습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병 위로 물을 붓는 것은 더욱 최악입니다. 물이 잎과 줄기에 계속 묻어있게 만들어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부추기고 흙 전체에 물이 골고루 전달되지 않아 일부 뿌리만 물에 젖고 나머지는 말라있는 불균형 상태를 만듭니다. 결국 물주기 3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가장 기본적인 물 관리부터 실패하게 되어 식물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13번째,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물리적인 손상의 위험입니다. 우리가 페트병을 자를 때 그 단면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리 매끄럽게 자르려고 노력해도 잘린 단면은 식물의 연한 잎이나 줄기에 상처를 입히기 쉽습니다. 특히 식물이 자라면서 잎이 병의 내벽에 닿거나 바람에 화분이 살짝 흔들리기만 해도 날카로운 플라스틱 단면에 긁혀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 상처는 사람의 상처와 같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 각종 병원균이 침투하여 식물을 병들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를 위해 씌운 덮개가 오히려 식물에게 칼날이 되어 상처를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식물 전체를 죽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화학 물질의 용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페트병, PET이나 기타 플라스틱 용기는 고온이나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미세한 화학 물질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 호르몬으로 알려진 비스페놀 A, BPA, 나프탈레이트 같은 물질들이 포함된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이 강한 햇빛을 받아 뜨거워지면 이 플라스틱에 포함된 유해 성분들이 미량 녹아나와 병 안의 물방울에 섞이고 이것이 다시 흙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양은 매우 적을 수 있지만 연약한 어린 식물의 뿌리에 이런 화학 물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식물의 생장과 토양의 미생물,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굳이 이런 잠재적인 위험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15번째 문제는 식물의 자연 적응 과정, 하드닝 오프, 방해입니다. 식물을 실내나 온실에서 키우다가 외부 환경으로 옮기기 전에는 반드시 경화 또는 순화라고 불리는 적응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햇빛, 바람, 온도 변화에 노출시키는 시간을 늘려 식물이 외부 환경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단련시키는 과정이죠. 하지만 플라스틱 병 안에서 자란 식물은 이 과정을 완전히 건너뛰게 됩니다. 외부의 어떤 자극도 경험하지 못한 채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다가 갑자기 모든 스트레스에 한 번에 노출되니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평생 무균실에서 산 사람을 예방접종도 없이 갑자기 번화가 한복판에 데려다 놓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 스스로 외부 환경에 맞서 싸울 힘, 즉 면역력과 적응력을 길러줄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미신을 깨뜨려야 합니다. 플라스틱 병은 진짜 온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 병을 작은 온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는 반드시 환풍 시설이 있습니다. 측창이나 천창을 열어 내부의 뜨겁고 습한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공기를 순환시켜
식물의 호흡을 돕고 병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합니다. 즉, 온실의 핵심은 보호와 함께 제어 가능한 환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병은 어떤가요? 환기 기능이 전혀 없는 완벽한 밀폐 용기일 뿐입니다. 이것은 온실이 아니라 식물을 가두는 고문 상자에 더 가깝습니다. 온실 효과의 장점만 취하고 싶었겠지만 실제로는 단점만을 극대화시킨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플라스틱 병 대신 지퍼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식물을 심은 작은 화분을 지퍼백에 넣고 입구를 살짝 열어두는 방식이죠. 이 방법은 플라스틱 병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퍼를 여닫으며 환기 정도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완전히 열어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여전히 과습의 위험이 크고 비닐이 식물잎에 직접 달라붙어 잎을 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단기간, 예를 들어 며칠 동안 삽목한 가지의 습도를 유지하는 용도로는 조심스럽게 사용해 볼 수 있겠지만 식물을 키우는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임시방편일 뿐 이상적인 환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역시 전문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묘 트레이 또는 삽목판이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이 도구들은 보통 투명한 플라스틱 덮개가 함께 제공되는데 결정적으로 덮개 상단이나 측면에 환기 구멍이 달려 있습니다. 이 작은 구멍을 열고 닫음으로써 내부의 습도와 온도를 매우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덮개를 열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습도가 필요할 때는 닫아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식물의 상태를 보면서 환경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플라스틱 병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 정말로 식물의 성공적인 초기 성장을 원하신다면 커피 몇 잔 값을 아껴서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는 것이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식물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전문 도구가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좀 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유리 클로슈, 실로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로슈는 원래 프랑스에서 식물을 서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던 종 모양의 유리 덮개입니다. 유리로 되어 있어 플라스틱보다 빛 투과율이 좋고 무게가 있어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슈 역시 환기구가 없는 밀폐형 덮개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매일 아침 덮개를 잠시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밤 동안 쌓인 습기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햇빛이 너무 강한 날에는 과열을 막기 위해 덮개를 치워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부지런함이 동반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병처럼 그냥 씌워두고 방치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플라스틱 병 덮개는 정말 단 1%의 쓸모도 없는 걸까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씨앗을 막 파종하고 싹이 트기까지 단 며칠 동안 흙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때조차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병의 송곳이나 칼로 여러 개의 숨구멍을 뚫어 최소한의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싹이 트고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즉시 덮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식물을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한 극히 예외적인 임시 조치일 뿐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 식물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밀폐된 플라스틱 병 덮개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플라스틱 병으로 식물을 덮는 것이 위험한지 20가지의 구체적인 이유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환기가 안 된다는 문제를 넘어 과습과 뿌리 썩음, 곰팡이와 해충의 번식, 과열과 빛의 왜곡, 화학물질의 위험까지 그야말로 식물을 위한 종합 고문 세트였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식물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제부터는 다 쓴 페트병은 식물에게 씌우지 말고 올바르게 분리수거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이 식물과 환경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대신 식물의 건강한 성장을 원하신다면 약간의 투자를 통해 환기구가 있는 전문 도구를 사용하거나 매일 들여다보는 정성으로 올바른 습도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반려식물을 더 건강하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식물을 위해 페트병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성공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영상에서 말한 문제점들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